안녕하세요. 결론 선생입니다. 오늘은 다음 함수의 적분법 8단원 정적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원 정적분. 정적분은 부정적분하고는 다르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을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구분 구적법이란 걸 통해서 정적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추가 수업으로 구분 구적법에 대해서는 나타낼 겁니다. 오늘은 교육과정 상에 있는 것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적분의 정의. 자, 정적분은 두 실수 A, 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변할 때 대문자 fx의 변화량을 나타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의 dx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문자 f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a 그대로 씁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대문자 fx에다가 b를 대입하고 거기다가 대문자 f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빼라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 계산상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구분구적법을 들으면은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적분에서는 그냥 a부터 b까지의 이제 변화량을 구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정적분은 쉽게 얘기해서 a부터 b까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겁니다. fx의 변화량.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식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수업을 통해서 보충 수업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적분의 정의는 이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봅시다. 자, A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A부터 A까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A부터 B까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겁니다. 다르시 얘기하면 이거 이제 대문자 FA 빼기 대문자 FA와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계산상으로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와 같습니다. 시작과 끝의 순서가 바뀐 거죠. a부터 시작해서 b까지였는데 얘는 b부터 시작해서 a까지죠. 순서가 바뀌었죠. 이거를 아래 끝, 이걸 위 끝이라 그랬는데 아래 끝과 위 끝의 순서가 바뀌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왜? 얘는 계산을 하면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지만 얘는 마이너스로 묶은 그 다음에 대문자 FA 빼기 대문자 FB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결국엔 마이너스를 묶어 뺀 거죠. 계산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적분상수가 없어요. 적분상수는 왜 없을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식을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합시다. 대문자 fx 더하기 c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그러면은 fb 더하기 c 이거 빼기 대문자 fa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c가 사실상 빠져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적분에선 적분상수 c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정적분에서만 인테그랄 fx dx를 풀 때 대문자 fx 더하기 c라는 적분상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학교 내신 시험에서 대부분 정적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 문제를 풀다가 간혹가다 주관식 문제가 부정적분을 띡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적분처럼 그냥 적분만 띡 하고 끝납니다. 적분상수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럴 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다? 이 적분상수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부정적분에서도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봤잖아. 그래서 이제 정적분에서도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적분과 미분의 관계. 무엇을 먼저 하냐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는 자, 만약에 위 끝하고 아래 끝이 둘 다 숫자라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산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둘 다 숫자값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요 윗끝에다가 미지수를 줬어요. 뭐 밑끝에다가도 미지수 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미분하겠대요. dx d 이렇게. 그럼 얘는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거 이렇게 있을 거고 미분 표시가 있을 거고, 얘는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가 될 거고, 적분상수 C는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자, 참고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주어진 알파벳과 여기 주어진 알파벳이 같아야 돼요. 여기가 x라면 여기도 x여야 됩니다. 지금 t니까 얘도 t인 거예요. 일단 그거는 뭐 추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미분할 건데 이때 얘는 수식입니다. 수식. x로 된 수식이야. 근데 우리 dx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미분을 배울 때 dy dx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이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분모가 x의 변화량에 따라서 y의 변화량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분석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한마디로 x에 관해서 요거를 분석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 자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도 y의 변화량이지만 보통 y는 우리 이거 수식에서 fx 해갖고 다항식 형태로 주어져 있잖아. 이 다항식이 x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변하는지, 미지수에 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해 주세요란 얘기입니다. 결국 얘도 야, x로 된 다항식이 있는데 그 x만 미지수로 인정하고 그거에 관한 변화량을 분석해줘란 말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x면 여기가 x여야 됩니다. 이것도 항상 맞춰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얘가 미분이 될 건데 얘는 숫자 값이야. 그래서 없어집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fx가 나옵니다. 그냥 fx.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갈매기 공식이라 그래갖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x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양이 갈매기와 닮았다. 여기 이 중간 과정 설명 때문에 좀 길어 보이는데 원래는 그냥 갈매기 닮았다 해서 갈매기 공식이라 얘기를 해요. 여기다 다시 써보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여기 이제 fx가 나올 건데 갈매기 공식의 미지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거 x 플러스 a 그 다음에 ft
dt. 똑같은 공식대로 실행을 하면 f의 x 플러스 a 빼기 fx가 될 거예요. 왜? 이 식은 대문자 f의 x 플러스 a 빼기 대문자 fx가 될 거기 때문에 요것들이 미분이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한다면 이렇게. 맞죠? 이때도 얘는 들어가서 여기 나왔고 얘도 여기 들어가서 D에 가는데 밑에 있는 거는 앞에 빼기가 붙습니다. 요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요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름액이 공식을 활용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를 조금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dx가 있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제곱 빼기 2t의 dt라고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미지수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윗끝이나 아랫끝에 들어오면은 여기 전체에 x를 대입하고 그걸 밖으로 써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미분이 있을 때 상수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다 이게 결말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앞에 미분 하라 써있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2의 dt.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가 있는 거 얘만 여기 식에 들어갔다가 원래 이렇게 빠지는데 이 자리를 옮겼죠. 줄을 옮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얘가 결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2t 세제곱 더하기 3t 빼기 1 가로 닫고 dt. 얘를 미분하세요. 얘를 미분하세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따로 빼놓고 야 네가 붙여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걸 미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의로 요 앞에다가 이걸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2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적분에 대한 정적분을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한 두어 개만 예시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의 성질은 어차피 좀 이따 배울 거니까 그냥 간단한 계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x 4제곱 dx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고 가로를 쓰고 부정적분을 풀면은 5분의 3의 x 5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0,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을 대입하면 5분의 3이고 0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5분의 3 빼기 0은 5분의 3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4x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2x의 dx입니다. 자, 얘는 가로를 열고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x제곱이 되고 그 다음 1에서 3입니다. 그러면 3을 먼저 대입합니다. 81 빼기 27 빼기 9 가로 닫고 얘가 뭐예요? 얘의 역할입니다. 이게 대문자 fb 요거 요 역할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이쪽에 넘어올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54에다가 빼기 9를 하면 45인가요? 45 빼기 이거 없어질 거고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1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적분에서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개념 정리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적분 기본적인 정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